자, 오늘은 이제 근막 이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는데 폼롤러 이용해서 요새 이 자가근막 이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어서 이제 스스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 전에 컨디셔닝, 운동 후에 이 컨디셔닝이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근막 이완을 모르면 안 되는 문화가 됐죠, 피트니스 문화가. 그래서 근막 이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마이오패시알 릴리즈라고 했는데 이거 근막입니다. 근막 이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셀프 마이오패시알 릴리즈에서 자가 근막 이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MR 이렇게 부르거든요. 셀프 마이오패시알 릴리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가 근막 이완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폼롤러를 가지고 하는 릴리즈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순서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부위는 알겠고 어디가 좀 아프고 땡기고 하면은 풀고 이 정도는 알겠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자가근막이완, 근막이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NASM, 나즘이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교정운동학 뭐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네 가지 단계로 인체에 대한 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억제 단계, 억제, 신장, 여기 통합.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교정운동학을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정운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혹은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진짜 이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폼롤러 릴리즈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 부분에 속하겠죠. 억제라는 거는 오버액티베이션,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 때문에 뭔가 가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편에서 기랑 역할을 하거나 반대편에서 이는 역할, 뭐 힘을 쓰는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억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신장은 뭐 스트레칭이 될 거고, 그래서 신장은 스트레칭 기법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억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버액티베이션 돼 있는 애들을 잘 컨디셔닝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서 내 운동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운동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단계, 제가 억제 단계가 이 근막 이완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전문적인 이 트레이닝을 받은, 이 교육을 받은 트레이너들은 이 너클이나 소독을 가지고 뭐 그라스톤 테크닉들도 하고 뭐 마사지 건 많이 요새 이용하죠. 그렇게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운동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스쿼트 하잖아요. 스쿼트, 그죠? 스쿼트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운동이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다리와 이쪽 발바닥의 밸런스가 서로 너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의 효율이, 한쪽은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패솔로지, 병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뭔가 부상의 위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고. 여기 뒤에 엉덩이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로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오른쪽 다리로만 체중 지지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쪽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 굴곡 신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엉덩이 근육이. 이쪽 엉덩이 근육은, 오른쪽 엉덩이 근육은 왼쪽에 비해서 오버 액티베이션, 과활성화돼 있을 거라고요. 그죠? 경직돼 있거나 짧아져 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같은 힘을 쓰게끔 하려면 얘를 이렇게 컨디셔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제 단계, 이 폼롤러 릴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가 중요하냐, 이 순서에 대한 거,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학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요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서나 기법들은 축성 골격부터입니다. 우리가 축성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두개골, 척추, 골반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축성 골격이라고 하죠. 갈비뼈까지도 얘기하고 혹은 견갑골까지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고 얘기하냐면, 상위 레벨에 있는 애들부터 해소를 시킨다. 가장 상위 레벨, 이 축성골격의 움직임에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애들, 그럼 뭐겠어요?
먼 애들보다 좀 몸에 가까운 애들이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상위 레벨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몸의 중심부부터 내 척추나 두개골 혹은 골반에 가까운 쪽부터 풀어나가면 뭔가 순서가 얼추 맞겠죠. 그래서 이번 편을 상지랑 하지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지편, 하지편으로 나눠서 이 실기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좀 실제로 보시면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